지난 주말 판문점에서 개최된 남북 고위급 당국자 접촉에서 연 이틀 밤을 세워 논의를 했고 현재 합의 마무리를 위해서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민 여러분께 확실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회담의 성격은 무엇보다도 현 사태를 야기한 북한의 지뢰 도발을 비롯한 도발 행위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가 가장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것은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위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북한이 도발 상황을 극대화하고 안보에 위협을 가해도 결코 물러설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매번 반복되어 왔던 이런 도발과 불안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확실한 사과와 재발 방지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확성기 방송도 계속 유지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군을 믿고 우리 장병들의 충성심을 신뢰합니다. 어제 지금의 위기 상황이 끝날 때까지 전우들과 함께 하겠다며 전역을 연기한 두 병사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애국심이 나라를 지킬 수 있고 젊은이들에게도 큰 귀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치권을 비롯해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단결하고 군과 장병들이 사기를 얻을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그들의 사기를 꺾고 군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것은 결국 국민의 안위와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북한의 그 어떤 도발도 강력히 응징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대화가 잘 풀린다면 서로 상생하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와 군을 믿고 지금처럼 차분하고 성숙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위중한 안보 상황이라도 정부와 군, 국민들이 혼연일체가 되면 슬기롭게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안보 위기도 국민 모두의 힘과 의지를 하나로 모은다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으며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애국심을 믿고 북한의 도발에 강력하게 대응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군은 확고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각 부처와 관련 수석실은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다양한 글로벌 경제 변수가 부상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위안화 평가 절하나 미국 금리 인상 움직임에 북한 리스크까지 발생하면서 국내 주가를 떨어뜨리고 금융시장이 다소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과거와 달리 경제 체질 측면이나 글로벌 리스크 대응 측면에서 상당한 수준의 대응 능력을 키워왔습니다. 정부 또한 선제적으로 대처해 오고 있는 만큼 국민들께서는 지나친 걱정 없이 경제 활동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팀은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따른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경제 불안 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서 적시에 대응해 주기를 바랍니다. 특히 북한 도발과 관련해 해외 투자자들이 불안 심리를 보일 가능성도 있는 만큼 최근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우리 정부의 대응 등을 정확하게 알려서 불안 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당장의 불안 요인에 대한 대응 조치와 함께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역량을 키워나가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지난 8월 6일 특별 담화와 8.15 경축사에서 강조했듯이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해 노동개혁을 포함한 4대 개혁을 완수하는 데 모든 역량을 투입해야 합니다. 수차례 강조했듯이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 아들, 딸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 개혁을 이루지 못하면 젊은이들의 장래가 어두워지고 우리나라의 미래도 암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조금씩 자기 자리를 양보하는 용기로 위기를 벗어나는데 나서 주셔야 합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고임금 정규직의 고통 분담이 필요합니다. 대기업 노사가 먼저 사회적 책임 의식을 가지고 청년 일자리를 과감하게 확대해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기성세대는 조금씩 양보해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고 그럼으로써 미래 세대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노동개혁의 핵심 내용을 4가지로 요약하자면 첫째,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자는 것이고, 둘째, 능력 중심의 고용 구조와 생산성 높은 노동시장을 만들자는 것이며, 셋째,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차별을 완화하자는 것이고, 넷째, 실직자와 구직자에게 보다 두터운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루거나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노사의 책임 있는 대승적인 결단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난 8월 16일 브라질에서 막을 내린 제43회 국제기능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단이 종합 우승을 차지해서 대회 5연패라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1967년 이래 총 28번의 출전 중에서 19번의 종합 우승이라는 전무후무한 대기록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국제기능올림픽은 대부분 17세에서 22세 사이의 젊은 기능인들이 실력을 겨루는 행사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매우 밝습니다. 그동안 열정을 다해 기술을 연마해온 대표 선수들과 이들을 정성껏 뒷바라지 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세계를 제패한 뛰어난 실력을 갖춘 기능인들이 마음껏 능력을 발휘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이번에 기능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 대부분이 고등학교 출신으로 자신이 가진 기능을 바탕으로 회사에 취업해서 선취업 후 진학을 실천하고 있는 인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핵심 개혁 과제로 추진해온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 육성, 일학습 병행제 활성화, 국가 직무능력 표준의 확산은 학벌이나 스펙에 상관없이 능력만 있다면 채용이나 보상에서 차별받지 않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이러한 능력 중심 사회가 구현되어야만 국제기능올림픽 5연패 신화를 달성한 대한민국의 젊은 기능인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핵심 인재로 커갈 수가 있습니다. 보다 다양한 기업들이 일학습 병행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더 많은 재학생들이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양질의 산학 일체형 도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 직무능력 표준이 산업 현장의 현실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공공기관, 대기업 등 핵심 고용 주체의 채용이 국가 직무능력 표준을 기반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도록 모범 사례를 적극 발굴해서 확산해 주기를 바랍니다.